안녕하세요. 정보현입니다. 맛도사 먹고 즐거운 파티. 부동산 법인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맛동산을 빛내주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지선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법인과 관련된 규제가 최근에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세금 중심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동안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뭐 보유하고 운영하고 뭐 매각까지 했던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메리트라든지. 아무래도 개인이랑 법인을 따로 했을 때 네. 각각의 인격이다 보니까 네네. 우리 세법이라는 게 그래요. 네. 지금 세법은 거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과세 표준을 양분화시킨다고 하면 네. 세율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세액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개인이랑 법인 둘 중에 하나에서도 종부세에 또 약간 차이가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6.17 대책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네네. 게 지금 전면적으로 제한이 걸리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6.17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규제가 왔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제 관련된 규제 전에 그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난 9.13 대책 때 주택임대 사업자들 대상으로 LTV가 적용이 됐었죠. 이제 그러면서 법인은 좀 제외가 됐었던 부분이 2019년 10월부터 다시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7월 1일부터는 아예 그냥 전면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종부세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법인이랑 개인은 종부세를 같은 네. 세율을 부담을 하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규제로 들어오면서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세율을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에서 최고 세율인 3%와 4%를 단일 세율로 지금 적용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진과세가 없어지고 아예 종부세 자체를 단일 세율로 최고 세율로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따로 나눠서 양분화시켜서 서로 세율을 낮추려고 했던 부분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높은 걸로 그냥 네, 그렇죠. 우리가 음. 거의 뭐 0.6%부터 3%까지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아예 그냥 뭐 3%. 2주택자 이상은 3%,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4%. 그래가지고 네. 그대로 딱 적용을 그 세율로만 단일 세율로만 적용하게 네.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그러니까 네. 내년 6월 1일에 이제 가지고 있을 때 그 네. 부분부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종부세 쪽에서 좀 네. 안 좋은 게 또 바뀐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종부세를 할 때는 항상 6억 원 정도를 공제를 하고 네.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을 했다면 예. 이번에 들어온 법에서는 법인은 이 6억 원에 대한 공제를 아예 폐지를 시켰어요. 아예 폐지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음. 가지고 있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공제되는 금액 없이 그대로 이제 음. 공시지가율에서 이제 공정시장가의 비율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야, 그러면 확실히 좀 공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음. 부담액이 좀 늘어나겠네요. 아무래도 6억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보신다고 하면 6억에 대해서 최고 4%를 부담한다고만 해도 네. 거의 뭐 2,400만 원 정도. 2,400만 그렇죠. 원? 차 한 대 사겠는데. 소형차 한 대 값인가요? 그러면 법인과 관련된 이제 규제가 최고 이제 단위 세율로 간다는 거, 누진 세율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6억 원에 대한 공제가 폐지됐다는 거. 네.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인가요? 네, 보통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사실상 법인에서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신규 주택에 관련돼서 이제 법인이 보유하는 뭐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은 네. 종부세를 원래 비과세가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네. 애초에 이 장기 임대 등록을 해버리면 종부세를 비과세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법인을 이용해서 이제 세제를 이제 절감한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네.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탈세를 한다라고 음.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네. 이번에 주택 임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과세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거라고 지금 내정되어 있고요. 네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2020년 6월 18일 이후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는 종부세를 과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8년 장기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면 네, 단기는 말할 것도 없겠네요. 거의 이제 이거 예전에도 그렇죠. 그냥 예전에도 종부세 합산했고. 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도 적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아무래도 법인을 계속 추가적으로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제 네. 법인 하시려는 이유들이 좀 없어지는 그런 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빠진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상담할 때 이제 법인을 통해서 그 하는 이제 유불리에 대한 상담을 좀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법인 설립 수가 좀 많이 늘어났었나 보죠. 네, 아무래도 2017년에 비해서 네. 2019년까지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뭐 4% 이상 이렇게 좀 4%포인트 올랐다라고 해야 될까요? 4%? 네, 그렇죠. 원래 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제가 아직 더 남은 게 있나요? 네, 법인에서도 사실 주택을 사고 팔고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에서도 사고 팔고 하면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세율이 아무래도 양도소득세가 지금 최고 세율로 42%까지 예. 지금 되어 있다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내에서 주택을 이렇게 양도를 했을 때 네. 법인은 최고 세율이 우선은 25%. 25%. 네, 2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10%를 더 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제일 뭐 최고 세율이라고 하면 그래도 10% 정도는 네. 사실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행은 그러한데 지금 이 부분도 규제가 들어와서 예. 법인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10%가 아닌 20%로 20%. 네, 10%가 아닌 20%로 이제 추가 세율로 10% 적용하던 것을 네. 20%로 인상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10%를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기 임대, 네. 장기 임대 8년이라고 하죠, 보통. 네네.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한 주택은 원래 이 10%를 추가하는 과세에서 빠져 있었어요. 네. 네네네. 원래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20%로 인상하면서 장기 임대를 등록하는 주택도 여기 이제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거죠. 장기도. 네. 그러니까 개인이랑 법인을 살짝 뭐 현행법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원래 내가 8년 장기 임대하고 있는 거를 양도를 할 때는 뭐 다 일정한 요건을 지켰을 때 분명히 뭐 중과세는 배제되면서 최고 세율 42%를 적용을 했었고요. 네네. 근데 법인에서 만약에 팔게 되면 법인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고서 주택 임대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인세율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건 내지만 추가적인 10%는 지금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대책이 들어오면서 이제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할 건데 10%가 아닌 20%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 건드리고 네. 법인에서 이제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건드리고 네.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세금 관련된 이제 규제 내용은 크게 종부세하고 양도세 측면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 이 외에도 부동산 매매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춰놓고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겠다라는 좀 요번에 규제 내용이 좀 있었고요. 이 외에 그 개인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잖아요. 네. 네. 그럼 법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법인은요. 원래 이제 그 금액이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금액이 3억 원 넘는 주택, 6억 원 뭐 넘는 주택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에 들어온 그 대책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네. 그럼 일단
제출을 하고 네. 계속 지켜보고 모니터링하는 음. 그런 전담 조직도 생겼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 모니터링하는 그 조직은요, 이번에 네. 생긴 건 아니고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 나올 때부터 전담 조직이 있었고요. 지금 국세청하고 연계돼서 그쪽으로 네. 이렇게 자료를 좀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한번 정리를 하자면 법인과 관련돼서 그동안 20번에 걸친 정책에도 규제에서 얽혀있지 않았던 이 법인과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요번에 6.17 대책으로 인해서 한 번에 패키지로 규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갈래로는 대출 규제가 전면 막혔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종부세 관련돼서도 크게 세 가지 단일 세율, 누진이 아니라 단일로 이제 적용되는 게 있었고요. 종부세 공제 6억 원 폐지됐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8년에 그 장기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종부세가 이제 과세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양도세 같은 경우도 추가로 이제 10% 가산됐다는 거. 그렇죠. 추가로 10%가 오니까 이제 20% 이제 양도소득 비과세 되던 거에서 과세가 됐다. 그쵸. 응.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응.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 거지 세금을 안 내려고 법인을 내는 건 아닌데, 일단 이제 부동산을 법인으로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보다는 메리트가 이제 세금 측면에서 가장 컸던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대출도 있었지만 요번에 이제 바뀐 정책을 가지고 한번 득실 관계를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